노년의 혼미, 의학은 어떻게 설명하고 영성은 무엇을 말할까요? 혼미는 그저 병리일까요? 아니면 영혼이 반쯤 떠난 징후일까요? 사랑하는 이가 혼미해질 때 품위와 사랑을 지키며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기억과 망각 사이 몸, 마음, 영혼의 가느다란 경계를 탐색하는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왜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도 또렷하게 빛나고 어떤 분은 안개 낀 기억의 들판에서 길을 잃은 듯 보이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 생의 마지막 순간들마다 그분들의 품위, 사랑, 그리고 여기 있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잠깐만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79세. 매일 해질녘 키면 한 여사가 묻습니다. 우리 엄마 어디 갔니?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고 부엌으로 들어가 차 얼룩이 남은 컵을 만졌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마치 공기 속 아주 작은 소리를 기울여 듣는 듯 멈춰섭니다. 딸이 말합니다. 엄마, 나야. 그녀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짓습니다. 그래, 내 딸. 한 줄기 바람 같은 대답. 하지만 가족은 압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정말 여기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다시 흐려짐을 이웃이 조언합니다. 나쁜 뉴스는 끄고 엄마가 좋아하던 옛 노래를 틀어드려요. 그날 밤 가족은 한때 즐겨 듣던 트로트를 틉니다. 그녀는 두 손을 포개고 가만히 앉아 촉촉한 눈빛으로 노래를 듣습니다. 부산 83세. 최노인은 가벼운 염증으로 입원했고 며칠을 연무 같은 다리 위로 건너가는 듯 선망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아침 그는 또렷이 아내의 이름을 부릅니다. 수진, 창문을 열어달라 하고 집 공기를 한번 마시고 싶다고 말합니다. 가족은 그가 맑아졌다고 말했고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무렵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날 오후 그는 가을 햇살을 스치는 연기 한 가닥처럼 아주 가볍게 떠났습니다. 가족에게 그 순간은 선물이었습니다. 잠깐의 또렷함. 그러나 그들의 가슴은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광주 72세. 박 여사는 낮에는 흐릿하고 밤에는 부모님이 자신을 넓은 들판으로 이끌었다는 꿈을 꿉니다. 잘 익은 벼 냄새, 아주 다정한 누군가의 부름, 아들이 작은 스탠드를 사 머리맡에 두고 해걸음에만 은은히 켜지게 맞춥니다. 그 빛을 나루불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뜻한 귀한 신호처럼 아들은 매일 저녁 10분쯤 곁에 앉아 따뜻한 두 손으로 어머니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5분씩 문질러 줍니다.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어머니는 덜 흥분하고 잠도 더 쉽게 듭니다. 새 이야기는 묻습니다. 이건 그저 뇌의 일일까요? 아니면 어딘가 반쯤 열린 문이 정말 있는 걸까요? 의학의 눈으로 보면 맞물리는 조각이 많습니다.
치매. 기억은 서서히 감퇴하고 시간 공간 진압력은 흔들립니다. 간혹 번쩍이는 맑음의 번개는 아직 남아있는 신경망의 마지막 빛일 수 있습니다. 선망, 델리리움. 급작스럽게 시작되고 하루 안에서도 요동칩니다. 아침은 맑고 오후엔 혼란, 밤엔 망상이 치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흔한 현상, 선셋 증후군, 선다우닝. 해가 기울며 빛이 달라지고 그림자가 길어지면 생체 시계가 흔들려 어르신은 초조하고 예민해져 이미 떠난 이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가족이 이상한 하루의 리듬을 이야기합니다. 아침엔 기억, 점심엔 뒤섞임, 저녁엔 길이름, 한밤에는 문득 찾아오는 묘한 또렷함.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운 조명, 소음, 갑작스런 환경 변화, 변비, 배뇨 곤란, 탈수, 수면 부족, 저혈당, 여기에 약물, 진정제, 항콜린성 약, 수면제, 가, 선망을 연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루시드 인터벌, 임종 직전 갑자기 또렷해지는 순간에 대한 의학적 보고도 있습니다. 기전은 불분명하지만 생물학의 무게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학도 한 가지 반문과 마주합니다. 모든 것이 뉴런과 전달 물질이라면 멀리 떨어진 두 사람 사이에서 동시에 울린 작별 인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임종 직전의 기묘한 또렷함과 마지막으로 이름을 불렸다는 꿈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창을 하나 더 열면 영성의 숨결이 들립니다. 말년의 어떤 이들은 얇은 막을 지나듯 의식이 가까워졌다 멀어집니다. 여기와 저편 사이를 오고 가는 듯 한국의 여러 가정은 맑아지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떠나려는 이가 모든 손주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당부하고 사과하고 감사하다고 말한 뒤 아주 고요히 미소 짓던 순간, 두려워 말아라. 엄마는 엄마를 기다리는 이들을 봤단다. 이튿날 새벽, 어머니는 아주 가볍게 떠났습니다. 다른 노인은 일주일 내내 희미했으나 어느 아침 눈을 뜨고 반려자를 똑바로 바라본 뒤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리고는 눈을 감고 파도가 막 닫히는 듯 숨이 잦아들었습니다. 이 층위에서 죽음은 오직 상실만이 아니라 하나의 전이 의식입니다. 한국의 집들은 집안을 조용히 가다듬고 흰초를 켜고 옛 음악을 틉니다. 집을 나루로 만드는 일, 소란도 서두름도 없이 이미 닿아있는 배가 아주 가볍게 닻을 올릴 수 있도록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는 동안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혼이 몸을 떠남으로만 돌리면 적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감염, 저나트륨, 약물 부작용, 즉시 개입해야 할 것들. 그래서 다리가 필요합니다. 몸의 안전은 의학으로, 영혼의 품위는 사랑과 의식으로 그 다리는 세계의 경관을 건넙니다. 삼각 비춤. 첫째, 그분의 시선. 그들은 무엇을 보고 듣고 기억하나요? 맞다, 틀리다를 피하고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 주세요.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를 찾으시면 이렇게 답하세요. 어머님, 여기 계세요. 아버지가 옛집에 가겠다면 그 집의 추억 하나를 천천히 들려드리고 따뜻한 물을 한 모금 권하세요. 그들의 현실은 음악과 익숙한 향, 낯익은 손길로 부드럽게 적셔져야 합니다. 둘째, 가족과 한국 문화. 효는 도는 숨입니다. 돌봄만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는 것. 저녁 무렵엔 TV 소리를 줄이고 손님 방문을 줄여 집을 절처마 같은 고요로 지키세요. 해걸음, 선다운은 흰초 하나를 켜고 옛 사진을 몇 장 넘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하세요. 가능하다면 나루의 자리를 만드세요. 부드러운 노란불, 깨끗한 수건, 따뜻한 차 한 잔, 낡은 트로트 하나. 마음속 소음을 낮추고 평안히 들어설 자리를 만듭니다. 셋째, 영혼. 혹여 맑아지는 순간이 오면 그것을 유언처럼 듣습니다. 설득하거나 잡아당기지 말고 그저 말합니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놓아드릴게요. 이른 아침, 창을 잠깐 열어 바람의 길을 내주세요. 작은 흰초, 아주 낮은 음악, 그리고 마지막 인사 한 줄. 떠나는 이와 남는 이가 서로를 바라보다 미소로 손을 놓는 시간. 다리 위에서 우리는 7에서 14일까지의 작은 여정으로 발을 옮깁니다. 의례의 번거로움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숨 쉬도록 돕는 작고 고른 디딤. 1에서 3일차. 안신, 안경 엘샨, 징. 기상, 식사, 취침. 3개의 시간을 고정하세요. 생체 시계를 흘려보내지 마세요. 오후 16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에는 자극을 낮춥니다. TV 줄이고 따뜻한 조명, 어둠이 갑자기 들지 않게 등을 일찍 켭니다. 필요하다면 안전한 자리에서 흰초 하나를 켭니다. 그 불을 나루불이라 부르세요. 매일 해질녘 볶은 현미차나 보리차를 우려 작은 잔에 따라 손을 맞잡고 천천히 마십니다. 식사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소화 쉬운 것. 술 찬 음식은 피하고 미소 된장국이나 묽은 죽을 더하세요. 하루에 하나 온 기억을 초대하세요. 오래된 노래 한 곡, 가족 사진 한 장에서 3가지를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이건 엄마의 결혼식 날. 이 수건은 외할머니가 놓으셨지. 정정하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잘못 불러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세요. 변비가 있으면 시계 방향으로 복부를 마사지하고 따뜻한 물을 더합니다. 고열, 구토, 경련, 사지, 약화 등 적신호가 나타나면 바로 진료를 받습니다. 오늘은 요일 표지를 걸고 큰 가족 사진을 자주 보이는 자리에 두세요. 눈빛에 당혹이 조금씩 가라앉을 겁니다. 4에서 7일까지. 안심, 온기억. 매일 밤 앨범 한 장을 넘기며 짧고 따뜻한 이야기 3개만 들려주고 멈춥니다. 몰아치지 않습니다. 해질녘엔 곁에 앉아 5분에서 10분 따뜻한 두 손을 등손과 발바닥에 얹고 4호흡에서 6호흡을 함께 나눕니다.
저녁 무렵 짧은 시나 아주 가벼운 경구를 읽어줍니다. 이미 떠난 이를 부르면 엄마 여기 있어요. 엄마 괜찮아요. 자장가처럼 속삭이세요. 집을 고요히 지키고 불쑥 오는 손님은 줄입니다. 침구 가구, 옷차림 등 환경을 크게 바꾸지 마세요. 낯설문 막을 더 두껍게 합니다. 걸어 나가고 싶어 하시면 집 안을 두어 걸음손을 맞잡고 함께 걸었다가 나루 자리에 다시 앉습니다. 하루의 끝에는 가족이 함께 감사 3줄, 작은 감사일기를 씁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묵도 기도입니다. 8부터 14일차 안온, 안가, 훈, 자, 고요한 자리를 하나 마련합니다. 깨끗한 천, 가족 사진, 흰초, 따뜻한 차. 아침마다 창을 15분 열어 빛과 바람을 들입니다. 먼지를 천천히 닦아요. 오늘을 맞는 인사처럼. 가능하다면 절이나 성당의 기도 시간을 청하고 집에서는 소박한 제사를 지내며 평안을 빕니다. 기적을 구하지 말고 오로지 안심을 구합니다. 만약 어느 밤 마음의 황혼, 선셋 증후군이 찾아오면 기억하세요. 따뜻한 빛, 옛 음악, 손 옮기 느린 목소리, 짧은 문장을 천천히 반복하세요. 그들이 우리 넘어 다른 기슭을 보는 듯해도 말로 붙잡지 마세요. 따뜻한 손과 느린 음성으로 파도는 스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적신호를 잊지 마세요. 몇 시간 사이 급작스런 혼미, 38.5도 이상의 발열, 물조차 못 마심, 불러도 깨지 못하는 졸음, 편측 마비구음 장애, 경련. 당장 진료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의학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두 세계가 서로를 보완하게 하세요. 마음에 남길 비유 몇 가지. 말년의 어르신은 새벽 끝에 등잔불 같습니다. 기름은 거의 다 했지만 심지는 아직 붉습니다. 바람을 손으로 가려주면 깜박이지 않고 사랑하는 이가 마지막 페이지를 다 읽을 만큼 조금 더 밝아집니다. 이 여정은 안개나루 같습니다. 배는 이미 닿았습니다. 안개가 거칠 때 들리는 목소리는 마지막 인사일 뿐.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허리에 맨 실 한 가닥이 있습니다. 세게 당기면 끊어지지만 감사로 살짝 늦추면 저절로 느슨해집니다. 그러니 서둘러 딱지를 붙이지 맙시다. 오직 병도 오직 혼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봅시다. 조금만 더 함께 앉아 있어요. 기억이 흐려질 때 사랑을 나침반으로 삼을 수 있고 말이 자꾸 걸릴 때 옛 노래를 실로 삼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지치면 큰 등을 끄고 나루 불 하나를 켠 채 조용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울음이 오면 울고 웃음이 오면 웃고 두 기슭 사이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놓아드릴게요. 오늘 밤 불을 끄기 전 흰초 하나를 켜고 가족 사진을 곁에 두고 따뜻한 차를 따른 뒤 감사 3줄을 말해보세요. 창을 15분 엽니다. 밤바람이 잎사귀 냄새를 들이고 초연을 데려가듯 가슴속 무거움을 조용히 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내일 길 잃은 기억의 발자국이 들려도 이 문장을 떠올리세요. 기억이 흐려져도 사랑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아마 당신의 마음은 오래 앉아 한 사람을 돌볼 인내와 그 이름을 바르게 부를 다정함과 안개 낀 기슭을 두려움 없이 바라볼 용기를 이미 품고 있을 것입니다. 가족 모두의 평안을 빕니다. 우리가 모두 보내고 맞이하고 머무는 법을 배워 기억이 연약해도 사랑을 온전히 간직하기를. 이 이야기가 마음을 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부모님, 조부모님을 돌보며 겪은 순간들, 그 이야기가 오늘 밤 다른 가족에게 큰 버팀이 될지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